난개발, 배드타운, 미분양 무덤, 대형 평수 지뢰밭. 아무도 집을 사지 않던 그때 2008년 저는 아주 호기롭게 집을 샀고 슬프게도 바로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 아닌 내 집 같은 너 아시죠? 그 기분.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용인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에버랜드, 한국윈속촌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 테고요. 어떤 분은 난개발, 배드타운, 미분양 무덤, 대형 평수 지뢰밭 이런 단어가 떠오르셨다면 분명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고금리 최악의 부동산 불경기에 그래도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떨어진 서울 집값도 내 자금 사정에는 무리이신 분들, 저도 그랬는데요. 실수요와 투자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어디 없을까?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금은 도움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용인은 수도권 남부 중에서도 강남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싼 서울 집값의 대체지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되었고 현재는 인구 110만의 특례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럴듯한 대중교통이 없고요. 인구 대비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수지구는 교육과 상업시설의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만 처인구와 기흥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인구는 예전의 처인구가 아니죠. 처인구 반도체 특화 산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흥구는 GTX 용인역, 구성역 주변으로 경제 자족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입니다. 용인의 플랫폼시티가 조성이 되고 동쪽 처인구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뭐가 제일 시급할까요? 바로 교통입니다. 10년 후에 용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 경기도시철도 구축계획 2026-2035에 대한 공청회를 마쳤고 이제 2월에는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저는 용인 경전철 사업에 관심이 많고요. 이번 공청회 자료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구성지구에 드디어 경전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바로 동백 신봉간 신규 노선입니다. 용인의 경전철은 11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용인 에버라인이고요. 기흥구 구갈동에서 처인구 포고읍까지 운행하는 노선이고요. 2013년 4월 26일에 개통을 했어요. 이 에버라인은 기흥역에서 수인 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하지만 넓은 용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를 많이 이용했지만 버스 특성상 교통 정체 구간에서의 시간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용인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용인 구성지구는 수지, 죽전, 보정 다음으로 용인에서도 강남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주민들이 정말 불편했어요. 그러다 GTX 사업과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기점으로 경전철 연장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앞으로 진행될 옛 경찰대학교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계획을 반영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노선을 계획했고요. 경기도에서 2021년 7월에 연구 용역 공고를 시작으로 20개월간의 용역을 마치고 2023년 12월 27일 최종 주민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동백 신봉간 노선은 신규 노선으로 제한이 되었는데요. 총 14.7km고요. 용인 동백역에서 신봉까지 운행되는 노선이고 용인 도시기본계획 2018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철도 노선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60%, 경기도에서 5%, 용인시에서 35% 부담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만 나면 무난하게 사업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청회 때 공개됐던 그 노선도를 우리 지도에서 한번 이 지형도와 좀 맞춰보면 되게 재밌겠죠.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구성역이에요. 여기가 GTX 용인역 생기는 위치고요. 여기가 동백역. 요게 요렇게 지금 초록색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지성역, 어정역 따라서 이 동백역까지 가는 게 이쪽이 이제 처인구 방향이고 에버라인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동백역이에요. 이게 지금
노선 제한도예요. 노선 제한도고요. 여기가 동백역이고 오른쪽으로 굽어서 직선으로 올라가서 바로 V자로 아래 방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신봉이고요. 여기 지도상에서는 여기가 용인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지도에서 맞춰볼까요? 동백 신도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동네가 좀 퍼져 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 요거 같아요. 이렇게 요 안으로 큰 도로가 있어요. 동백 택지지구 안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청덕지구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우리가 구성지구라고 하는데요. 요 정도가 여기가 법무연수원 부지가 여기쯤 있고요. 경찰대학교 이전된 그 옛 경찰대학교 캠퍼스가 여기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앙에서 여기에서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45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요길 같거든요. 요게 구성로고 요게 언덕로예요. 이렇게 해서 구성역까지. 지도가 그럴듯한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백역에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건데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저는 이 동네 지형을 알고 있으니까 대충 요렇게 노선이 예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경찰대학교와 요 법무연수원 여기가 이제 개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 위쪽으로는 이쪽이 분당인데 요거는 지금 법화산이에요. 이 지형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지형이 높아서 이 산이 높기 때문에 경전철이 여기를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좀 설명이 서투르긴 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 프로그램 사용이 너무 미숙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이상의 재능은 안 나오네요. 좀 더 연습 많이 해가지고요. 다음번 설명할 때는 매끄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 사용이 처음이라 어렵네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더 연습할게요. 분당선 있고 GTX 용인역 지하 40에서 50m까지 내려가면 여기 트리플 되는 거 아닐까요? 트리플 역세권 될 수 있겠는데요. 꼭 국토부 승인 꼭 나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 관심 정말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 사업도 착착착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역의 위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요. 동백 신봉 노선이 초반에 이슈가 되었을 때는요. 동백동, 구성,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노선 예상도와 역사의 위치를 예측해본 그림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역사 위치까지 예측해서 표시한 그림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쪽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제 생각에는요. 예상되어지는 역의 위치는 있지만 공식화되기 전에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문제라 오늘은 그냥 지도에서 예측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이 라인이 생기면요. 이제 5년 이상 방치한 옛 경찰대학교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염원인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이 곧 현실화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전철 노선으로 예상되어지는 그 위치를 따라서요. 경전철 역세권이 될 만한 그 아파트를 한번 제가 단지별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셔야겠죠? 저는 2008년도에 용인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는 용인시 기흥구의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80에서 거의 90%까지 하던 때였어요. 아무도 집을 사지 않던 그때 2008년 저는 아주 호기롭게
집을 샀고 슬프게도 바로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그때의 하우스푸어와 지금의 영끌족이 처한 상황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용인에 오기 전에 저는 분당의 투룸에서 살았었는데요. 둘째까지 태어나고 나니까 그 좁은 투룸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조금만 기어가면 현관이라 잠시만 한눈을 팔면 신발을 빨고 있고 마땅한 놀이터도 없어서 오토바이를 피해가면서 아이들하고 골목에서 놀고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호기롭게 샀던 집은 대출금보다도 낮은 시세로 하우스푸어가 됐죠. 매달 은행에 이자를 내기 위해서 저는 결국 맞벌이를 나서야 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고 맞벌이를 나왔는데요. 출근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면서 바라보는 나의 거실은 내 집인데 내 집 아닌 내 집 같은 너. 아시죠? 그 기분.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근데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5년을 보내고 나니까 집값은 그냥 많이 회복해서 지금은 그때 한 2배 정도 되어 있고요. 비록 빚으로 시작했지만 이사 안 다니고 우리 두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더 똘똘한 선택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저는 투자만 생각할 상황은 아니었고 안정적인 실수요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나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요즘은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어서 제가 처음에 집을 샀던 15년 전보다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는 피하실 수 있으세요. 내 집 마련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만약의 경우까지 계획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움직이세요. 부동산은 다른 투자 상품과 다르게 사용 가치가 매우 큽니다. 제가 하우스푸어를 극복한 것도 실수요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부하셔서 내 집 마련 꼭 하세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니까요. 오늘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된 동백 신봉강 경전철 노선과 관련된 내용 함께 훑어봤고요. 그 노선이 지나가는 동네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